방금 소개받은 저희 부산대병원의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팽성화입니다. 녹음하실 수도 있는데 부담 없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저는 주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의견들과 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깊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잡은 게 젊은 분들은 인생의 우리 전반전을 보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후반전을 사시고 계신데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고 건강한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척추를 한번 치료해보자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제목 괜찮습니까?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 몸에 대들보이면서 중심 기둥인 척추 이래가지고 한 2년 전에 그림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에 이런 기둥 모양인데요, 그죠?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들보가 있고 척추가 대들보면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탈이 나겠죠. 이제 조금 의학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이렇게 S자의 뼈가 있습니다. 척추에 경추, 흉추, 요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뼈가 가지고 있고 사람만 그러냐? 뼈를 갖고 있는 이런 기린, 다람쥐 다 이렇게 뼈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전체 뼈의 개수는 척추뼈의 개수는 차이가 나지만 목뼈는 7개로 동일하단 말이죠. 신기하죠? 어릴 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아기 때는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기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척추가 곧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척추에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보면 일반적인 사진은 이렇게 반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자로 있고 이렇게 거북목처럼 휘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에 제가 디스크와 협착증, 골절 이런 순으로 치료에 대해서 중심으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집중해 보시고,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은 우리가 주위에 수술 받은 분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한 5%에서는 수술 안 합니다. 5%밖에 안 해요.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합니다. 치료를 하는 목적은 잠을 잘 주무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수술은 아주 약합니다. 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성인의 한 3분의 2는 다 아파요, 목이. 주위의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프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 다음에 척수증이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꼭 드릴 내용이고, 보행이나 균형,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기능이 뒤뚱뒤뚱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척수병증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여기 계시는 얼굴처럼 목이 아프겠죠. 그 다음에 팔이 많이 땡깁니다. 환자분들이 치료 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말을 한국말로 표현하세요. 근데 영어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정말 다양하게.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똑똑하죠, 그죠?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니까 디스크 환자들이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그냥 뻐근한 통증에 비해서,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이제 지금 목 디스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연령에서 발생해요.
20대 젊은 층,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80세. 그래서 왜 그러냐고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20대에서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손주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건강 강좌 듣고 오니까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스마트폰을 쓰면은 목 디스크 생길 가능성이 많더라. 자제해라. 증거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실제적으로 두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연령대하고.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 수가 한 30%. 그 중에 절반이 목 디스크 환자예요. 목 통증 환자 중에.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찾은 분들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병원에 신경외과에서 이제 치료하러 오신 분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많은데 목 디스크 환자도 이제 따라잡고 있어요. 지금 다르게 말하면 허리 문제만 그동안 신경 쓰다 보니까 목도 많이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목 디스크가 어떤 거냐? 목 디스크는 우리가 목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삐집고 나오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목뼈가 이래 있으면요, 이 뼈를 잘라 보면은 말랑말랑한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게 물렁뼈에서 바깥에는 타이어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섬유둔이라고, 안에는 젤같이 말랑말랑한 게 있습니다. 그걸 수액이라고 합니다. 그게 터져 나오면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예요. 평평한 부분들이 안 좋은 자세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목 디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목 디스크 증상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땡깁니다. 그 다음에 저리고 마비가 옵니다. 이렇게 증상이 오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각 부위마다 영역이 있어요. 5번, 6번이다, 6번, 7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비가 왔다 이러면 어디부터 가세요? 한의원 많이 가시죠, 그죠? 한의원부터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내 머리에 풍이 오지 않았나? 맞아요. 1차적으로는 먼저 머리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문제를 다 검사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마비가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점점점 그런 경우에 침만 맞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영구적인 마비가 오게 되면 뒤늦게 병을 알아도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에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경추 척수병증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신문이나 이제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멀쩡한데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주위에 보면 디스크가 아닌데도 그런 분들은 백발백중 척수증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분들이고 본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대학병원에 오셔가지고 머리도 진찰하시고 그 선생님이 괜찮다 이러면 목을 볼 수 있는 또 전문가한테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디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통증이 있고 팔로 증상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목 아프고 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선 전화기예요. 목이 아프면서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목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이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돈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돈을 세다가 이 잘 안 세는 시점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고.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들 아실 거예요. MRI 찍어야 된다. CT를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할 거고요. CT도 있죠. CT도 많이 찍고 이렇게 체열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전도 검사를 해서 바늘을 막 찔러가지고 아픈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도 있어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약 먹어야 되겠죠, 그죠? 운동해야 되겠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 먹는 거, 물리치료, 운동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치료가 많다는 것은 명확하게 고쳐질 수 있지도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디스크가 있으면 수술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 이내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치료를 잘 받으시면 나을 수 있단 말씀이죠. 근데 꼭 수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치료를 한 2달 정도 받았는데 마비가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는 경우, 생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을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수술했던 사진인데 이렇게 디스크가 밖으로 나와 있죠. 이런 게 끼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자, 이제 젊은 남자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한쪽에 팔이 너무 많이 저리고 아프다 해서 오는데 이렇게 빨간 선에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관절. 잘 움직이게 하려고.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통증도 있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뭐가 튀어나왔다, 그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유압을 합니다.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심한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목 디스크에 대한 수술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보조기를 차십니다. 보조기를 차시고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관리는 혼자서 뿐만 아니라 외래 의사의 도움, 간호사의 도움을 같이 받으셔야 된다. 그게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해서는 안 될 동작들입니다. 그죠? 많이 하고 계시죠? 주위의 손주들. 자, 이건 피해야 될 동작입니다. 자,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분들 중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베개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베개는 비싼 베개, 싼 베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처음 들은 이야기죠. 그죠? 비싼 거 쓰면 좋다던데. 높이가 중요한 거죠. 높이가. 너무 꺾인다든지 젖혀진다든지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비계들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나쁜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주위에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신 자세가 있는지. 바른 자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그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반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를 해야 막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가 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허리 이야기할 건데, 허리는 목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허리는 똑같습니다. 디스크가 바깥에 타이어처럼 단단한 부분을 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밀고 나왔죠. 그죠? 이렇게 된 거를 허리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추추간판 탈출증. 목은 목 디스크, 허리는 허리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인은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용을 많이 해서, 다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수술 받으러 많이 와요.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증상은 통증이, 허리 통증이 있겠죠. 목은 목 통증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목은 팔로 이렇게 뻗치는 증상이 있지만 허리는, 허리 디스크는 다리로 이렇게 뻗쳐요. 그림을 보시면. 자, 그렇게 구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를 저렇게 퍽 뻗치는 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전환입니다. 그죠? 전선이에요. 어디 아프고 어디 따로따로 아픈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적외선 체열 촬영인데 이렇게 아프신 분은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치료를 잘 받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치료하고 나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현미경을 보고 하는 수술법,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법. 이게 현재 제일 많이 하는 우리 디스크 수술법이에요. 현미경, 내시경, 미세수술법. 이거는 일반 병원들 대부분에서 다 하시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경우는 디스크를 수술했잖아요. 재발하는 경우가 요즘에 간혹 많이 생겨요. 그게 퍼센테이지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인데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하면은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제가 한 분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실 때 이렇게 일어날 때 옆으로 팔로 이렇게 밀고 반듯하게 이러면 100점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자세, 운동 부족,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진단은 같아도 내 몸 상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디스크 진단받아도 치료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디스크 그렇게 했더라, 잘 나섰더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내 몸은 진단은 같더라도 다 다르다 말이에요. 제일 우리나라의 문제는 카드라. 옆에 사람들이 잘했다 카더라. 한 가보자. 가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진단은 같을 수 있지만은 병 상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너무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필요합니다. 치료는 살 빼야 됩니다. 그죠? 디스크의 제일 최적은 살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연,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세 번째 삼각편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잘 들어보시고 이 증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허리 디스크는 앞으로 굽히면 아픕니다. 굽히면 아프대요. 근데 협착증은 굽히면 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앉으려고 한다고, 협착증은. 자, 두 개 구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하고 다리가 같이 아파요. 그런데 협착증은 허리보다도 골반이나 발목, 다리 이런 데가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디스크는 잘 걸어 다녀요. 만약에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걸으면 또 걷는단 말이죠. 그런데 협착증은 걸으면 아파서 못 걷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쉬어야 돼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본인이 이렇게 정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힘드니까 이제 의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이게. 많이 보시죠? 우리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밀고 다니시는 분들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좋습니다, 협착증에는. 그리고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협착증이 계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일을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협착증은 좁아진 거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수돗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잘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면서 막히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신경이 막히는 거죠. 이게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큰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게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의 치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사진은 아주 표준화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넓어진 것을 빼내고 고정을 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치료고 검증이 된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씩 다 하셨을 겁니다. 정상인 뼈하고 골다공증 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부러지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크게 호소하시는 증상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넘어지고 무거운 거 들고 나서 누웠는데 틀라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잘 됐는데. 이런 분들은 압박골절이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럼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보셔야 된다. 다시 넘어지거나 이렇게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누워 계시는 도중에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까 안 된다 말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분들 꼭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고치면 이렇게 반듯한 분이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아주 간단한 좋은 방법을 개발해 놨습니다. 척추에다가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풍선으로 불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손주분들이나 자녀분들 중에 하이 많이 신으시죠. 하이.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봐서 좀 캡처를 했는데요. 하이를 신으면 허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전만으로 돼야 되는데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에 나중에 힘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은 아주 안 좋다. 될 수 있으면 신지 마라.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가의 수술이나 재료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수술법이 있고 이런 수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술법의 재료나 방법은 수술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의사와의 관계, 설명의 신뢰입니다. 지금은 내만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유튜브만 봐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내만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어떻다. 그런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척추질환은 치료 외에도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조절하고 적응하고 평생도록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